초임을 받았을 때에도 저는 그때는 교대 졸업생들하고 그다음에 양성소라는 것이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걸쳐 3개월 내지 6개월간의 단기 교육을 거쳐서 중졸자나 고졸자나 아무렇게나 이렇게 거기 수료만 하면은 교사로서 훈련을 해는 그러한 교육적인 어떤 위급한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대죠. 그랬을 때 연령을 받아가니 교장 교감선생님께서 육군 사관 학교 졸업생이 왔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기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저한테. 네. 그래서 저는 처음 시작 때부터 끙끙 짐을 짊어지고 살았었어요. 네. 가자마자 시골에 발령받아가지고 12클래스에 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더 저한테 주어진 애들이 79명 남학생 6학년 근데 처음 이 맡았던 애들인지 중간중간에는 많이 잊혀지죠. 그런데 건마들은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1번 박종창부터 79번 김향근까지 얘들이 어디 산다까지 전부 지네 집이 어디고 뭐 그런 것 같은 기억이 나요. 그때는 혈기방장하고 정말로 제가 운동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바로 현역으로 그냥 뛰던 그런 시절이라 얘들하고 함께 뒹굴면서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엄마들이 저한테 매도 많이 맞았어요. 그때는 그러는 것들이 허용된 시기였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걔네들을 통솔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시골에서 79명 중에서 49명이 대학 진학을 했었어요. 그때는 몇 명에 불과한 애들만 이렇게 대학까지 갔었는데 46명이 그 시골에서 한편도 70년대니까 걔네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려웠었거든요. 겨우 대여섯 명 정도 시골에서 유학해가지고 대학 전문대라든가 대학이나 갈 정도 그런 시절이었는데 걔네들이 함께 생활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희 조직의 참 기억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항상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과중한 일들이 저에게 항상 달려왔어요. 어려운 거 있으면 교양교감선생님, 그건 김영선생님. 그때는요 아침 저녁 종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교감선생님 앞에가 뭐가 있냐면 뭐가 딱 있어요. 아침에 딱 가면 교감선생님께 인사드리고 출근부 도장 찍고 교장실에 들려서 인사하고 그리고 교실로 가는 것이 그리고 끝나고 나면요 또 똑같은 거예요. 애들 딱 인사드리고 그러고 나오고 퇴근부가 있었는데 아침마다 교감 선생님이 어떻게 저는 미웠어요. 왜 미웠냐? 이렇게 이제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양성소 출신의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셔요. 12클래스밖에 안 되는데 그때는 최무사 선생님들도 아무도 안 계시고 선생님이 뭘 본 줄 아세요? 행정실의 역할을 하는 격리를 선생님이 보는 시점이었어요.
또 선생님들이 전부 작업해갖고 다 놔줘요. 봉투에 담아서. 네. 통장 이런 게 없어요. 농협에 은행에 가서 시골에나 농협이고 농협이나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찾아가지고 오늘 전부 계산해서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얼마에서 선생님께 봉투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술 약주를 많이 하시거나 뭐 엉뚱한데 돈을 쓰신 분들은 그 봉투 작업을 하시더라고. 또 굉장히 집에 그대로 갖다 주면 안 되니까 새로운 봉투를 작업을 하시는 재미 풍경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가 초임 때 얼마 받은지 아세요? 63,000원. 네, 63,000원. 그러니까 그때 뭐 몇천 원씩 이렇게 작업을 해도 큰 돈이었습니다. 네. 저는 그게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집에 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하고 나 이렇게 쓸 것 있다고 이걸 썼으면 되지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할까라고 굉장히 의아스럽기도 하고 못마땅하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아직도 저희 짝꿍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것은 제가 항상 썼으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잘못된 그런 가정주부로는 참 굉장히 어려운 부분가 많이 있었겠죠. 어쩔 때는 지금도 저는 월급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월급이 한 달에 드는 어떤 월급들이 왜 그러냐. 제가 술도 안 먹잖아요. 술 전혀 안 차가요. 근데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못한다. 첫째는 사람을 좋아하고, 둘째 운동을 좋아합니다. 노는 것도 둘째가 나면 서로 할 만큼 그냥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여러 가지 사람들 사귀고 놀고 운동하고 취미생활도 보통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취미생활. 제 큰아버님이 수화 선생님하고 내가 언젠가 소개를 했을 겁니다. 김황기 한자 기자 화백님이 제 큰아버님. 이번에 우리나라 경매작품에서 1, 2, 3, 4, 5번 전부 큰아버님이다. 제일 액수가 높은 46억에 이번에. 근데 그 작품이 옛날에 저희 집에 20점이 있었어요. 6.25 동란 때 큰아버님이 손으로 하시면서 아버님께 네가 보관해라 라고 20점을 두고 가셨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둬불지. 우리 아버님은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건 내 것이 아닌 형님 것이다. 나한테 필요 없는 형님 것이다 라고 6.25 동란이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이후에 큰아버님이 홍익대학장을 하셨으니까 그냥 포장해서 한 점도 안 남겨놓으시고 그 이후로는 큰아버님하고 왕래가 없죠. 왜 그러냐면 홍익대학장 하시고 나서 프랑스로 유학을 했어요. 프랑스에서 계속 작품 활동하시다가 국내에 잠깐 돌아오셔서 고향을 내려오시다 않고
서울에서만 생활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셔가지고 돌아가시더라고요. 미국에. 그러니까 뭐 왕래가 있겠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재혼을 하죠.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작품들도 제가 굉장히 아버님 소외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그 피가 저에게 아마 물려지고 그래서 예술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광주에서는 그래도 강봉 박영보 선생님 하면 참 우리나라 문인화에서는 가장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스승님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첫째, 서예에 있어서는 소전 손재영 선생님, 진도에 가보면은 벽파진 전첩비가 세워져 있어요. 벽파에가 중국 이순신이 임진왜란때 그 왜군들을 물리쳤던 그것을 그대로 피에 새겨서 전첩비가 있어요. 벽파진 그 글씨를 이번에 제가 이제 제 친구들 전국에 있는 친구들 7명이 대학 이후에 계속 모였던 그 친구들 여름방학, 겨울방학 계속 모였던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모여서 야 이번에 진도 투어를 한번 하자 그래서 와라. 그래서 목포에 모여가지고 바로 쭉 진도 들려서 벽파진을 빌렸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벽파진 전체 들어보니까 너무나 멋있더라고. 감동했어. 이 높이보다 훨씬 높아요. 저 높이에 있는 그런 건데 전첩인데 글씨가 똑같은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 시절에 한글 서예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 공체라든가 뭐 예체라든가 이런 전체라든가 이런 것만 이렇게 뭐 했는데 그 평고 서예관 선생님도 그렇게 안 써있어요. 한글 서예 작가로 유명한 평고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도 그러시고 근데 그 시절에 그렇게 한 자가 똑같은 자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 꼬불꼬불 이렇게 꺾어서 쓰는 글씨인데도 한자를 놓고 보면 이상하죠. 그런데 딱 함께 어울려서 쓰는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조화롭고 잘 쓰시는 그 친구들 모아놓고 매번 설명하고 해줬어요. 감탄을 해요. 그 친구들도 이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지도 투어를 쭉 하고 돌아왔습니다만 소전 손지영 선생님이 서예의 스승이시고 그 다음에 그림의 스승은 광주의 한국화가 작가가 누구예요? 의제 허백년 선생님이 스승이에요. 그림의 스승이에요. 그 다음에 한학의 스승이 고치 선생이라고. 이렇게 훌륭한 세 분의 스승을 모시고 공부를 하는 분이 금복 박영보 선생님. 왜 이분이 훌륭하시냐? 살아생전에 국가에서 미술관을 건립해준 얘가 딱 한 분 계신다는데 이분이 두 번째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했죠. 금복 박영보 선생님 미술관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오후 시간에 한번 내서 시간 내서 한번 구경하시면 참 좋을 겁니다. 저 각하동에 외곽도로 내려가는 오른쪽에 가보면은 금복미술관이 나라에서 지어줬어요. 한 200m 들어가가지고 한 300m 가까이 들어서 그걸 지어주셨어요. 진도 가보니까 지난 7월 15일입니다. 교장대 시간이 있으면은 이번에 내가 진도에다가 또 미술관이 건립이 되는데 참석을 하니까 같이 한번 가보세. 제가 그때 바빠 출장 뭐 있고 어쩌고 해가 바빠서 못 갔어요. 공연 못 했는데 이번에 친구들하고
7월 말일에 진도토를 거기를 울림산방이라고 진도에 가보면 아마 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울림산방에 가면 한국화의 4대 작가들이 그분들의 여러 가지의 내용을 적어놓은 그 뭐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울림산방 4대 작가라 하면은 한국화의 작가입니다. 제일 먼저 추사 김정희 선생님하고 같이 같은 시대에서 이렇게 교부를 나누면서 어전 암호로서 이렇게 활약했던 호치 허련 선생이라고 호치 선생이고 그 다음에 호치 선생의 아들이 미산과 선미산과 후미산이 있는데 선미산은 뇌절을 해서 빨리 돌아가시고 어깨너머로 배웠던 미산이 호치 선생의 아들입니다. 미산의 아들이 이제 목포에서 유명해졌던 남농허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임전. 임전 그분들의 후예들은 전부 지금 대학의 교수이거나 한국 미술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분을 울림산방 4대 작가를 하는데 거기 울림산방에 가니까 한시를 본관 한시를 딱 해서 금봉 박영도 선생님 미술관을 또 거기다가 내주셨어요. 이제 미술관이 건립되면 자기는 사랑하는 작품들을 전부 이제 거기다가 기증을 합니다. 기증을 해요. 여기에는 200점, 거기에는 한 몇십 점 정도 이렇게 된다는데 그림 글씨 이렇게 문화 좋아하니까 서양화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 이명희 선생님 부부께서도 작곡을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서양화도 굉장히 제 친구 중에서도 여러 명이 있고 서양화가 제가 문제 300개 정도 키울 때가 있었어요. 이제 뭔가 많이 한 1000개 정도 바꿨어요. 그리고 주석도 한 1000개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쉽지 않죠. 보니 그렇게 내가 막 좋아라고 내 눈에 꽂히잖아요. 여러분도 옛날에 젊은 시절에 사랑했을 때 어땠어요? 내 눈에 들고 마음에 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좋은 거죠. 저도 하세요. 예, 정말 이 작품 좋아. 내 마음에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다 뭐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러 부분의 도를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좋았던 그것이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후회가 돼. 짝꿍이 만약에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후회되면 안 된다. 모르겠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이 교직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사실 도움이 되고 근데 제 주변에 그런 계셨던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제가 어려웠을 때 죽어도 이걸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이걸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럼 어쩝니까? 해야 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막막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근데 저는 그냥 그래 할 수 있겠지
어떻게든지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주변에서 선생님들이나 동료 선생님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내요. 나는 죽었다고 이게 과연 잘된 것인가 못된 것인가 모르고 해내는데 일을 시키신 분들은 굉장히 만족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 일들을 많이 주시니까 왜 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자꾸 와요. 왜? 너는 엘리트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너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라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정말 감동적이에요. 펜싱 액조에서 박상명이가 10대 9대 14, 10대 14에서요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누가 했으니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계속적으로 그 입 모양을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잖아. 자기 멘탈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소름 끼쳤어요. 네.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게 저는 교실 뒷면에 항상 그걸 붙여놨어요. 제주도 예강 선생님이 작가가 쓰신 그 글인데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잘 되면 더 잘 되게 하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진짜로 이건 죽이는 거예요. 이거 알아봐요. 제가 교실 뒤에 항상 그걸 붙여놨단 말이에요. 애들한테도 그걸 읽어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자신감을 갖게 저 역시도 그걸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근데도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라고 한데도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게 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직장 동료들에서 감사 긍정적인 사고 그게 얼마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큰 힘을 줄 수 있는 저는 평생을 느끼고 지금 교육생활 마무리한 단계에 이 지금에도 그게 긍정적인 그리고 평상시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제가 항상 여러 선생님들께도 강조했던 부부간에도 그렇죠. 제일 내가 좋아한다는 그 사람하고도 같이 만나서도 의견이 있고 다투기도 하고 예. 맞춰가는 것이고 아무리 친한 친구도요 얼굴 모양에서부터 다 틀려요. 틀린 게 많아요. 공통적인 것은 눈, 코, 입, 귀, 팔다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것이고 모양새를 따져보면 개성이, 색깔이 그런데 그것을 맞춰갈 수 있다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살아가고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대를 인정하고 나야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일을 처리하는 것은 하나 기본적으로 갖추셨을 테니까 원만한 인간관계를 항상 저는 동촌에서 4년간 사는 동안에서도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했고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처음에 700명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지금 500명으로 제가 많이 따먹었습니다. 학생 수를. 네. 그 애들도 아니 그런 많은 애들이 많은 수의 애들이 생활하는데 왜 소소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그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이상하지. 여러 선생님들도 학급에서 한 20 남짓한 그 애들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20명밖에 안 되는 애들인데도 각기 자기 어떤 색깔, 다르기 때문에 네. 정말 거기에 너무나 잘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은 속상하게 한다. 애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선생님들이 잘 조화롭게 이렇게 잘 이끌어 주시니까 사고 없이 전체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외부적으로도 저는 참 그렇게 젊은 시절에서부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지금 교육청에서 전부 높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어떤 인간관계가 많이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원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번에 전문의 정부 이사님이 계십니다만 한국교청의 하윤수 회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서울 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하고 미팅이 있어서 만나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못 내려갑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빨리 보고를 안 했다고 본부장 되게 부지런하고 했다. 회장님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시고 그냥 이렇게 제가 초력장도 되지 않는 그런 상태니까 하시고 그냥 제가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따뜻하게 해줍니다. 사무 총장을 해줬고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돼. 인간관계라는 것이 자체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렇게 30일 날 강주교총 시교육청하고 그 단체 협약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어쩔 수 없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제가 이 현장을 맡았어요. 맡아가지고 원만하게 잘 해결되고 마지막 조인식이 남았습니다. 30일 날 마지막 회의식 본부장 전수식 가가지고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조인식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같이 갔습니다. 여러 선생님들께도 항상 일생 동안에 평상시에 어떤 사회생활 자체도 그렇지만 원만한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만한 인간관계가 바로 5학년에서도 학교 전체적으로 중요해서 앞으로 반가운 것이
여러분들은 저는 전문직이 오는 줄 알았어요. 저번에 식육청 가가지고 뭐 우리 학교를 온다면서 그래요? 답하는 사람 그렇게 맞던가요? 인사는 따져봐야 알지요. 뭐 저렇게 능청스럽게 뭐 능청을 끌까? 그랬더니는 예 그러더니는 우리 학교 처음 온 사람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현역 교장 선생님들이 몇 분이 얘기가 거명이 되고 내 얘기도 하고 했다는데 다 뭐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친밀한 이서인 교장 선생님이었어요. 이서인 교장 선생님도 저에게 여기로 갔으면 하는데 어때요? 라고 의사를 끼쳤어요.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근데 분이 원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근무하셨던 그런 교장 선생님 오시기 때문에 훨씬 더 근무하시거나 편할 겁니다. 편하다는 얘기는 근무적인 면에서의 어떤 뭐가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되고요. 선생님들에 대한 거가 태도가 그렇게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반면이 있던 분이기 때문에 서로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편안합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1년차 반년 지났습니다. 많은 서로의 어떤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원만하게 천천히 하면서 첫째는 이거는 아니야라는 것보다는 서로의 여러 가지 마음들을 한데 모아서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고 그러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뭡니까? 질문 있는 교실은 뭐가 우연 아닙니까? 질문 있는 교실의 의미는 교실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나머지 다른 여건들 원만한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만들어